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분류입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와 해리 장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죠. 첫 번째, 반응성 애착 장애입니다. 아동의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하는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로서 5세 이전의 아동이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입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하는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로서 아동이 처음 본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과도한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낯선 사람을 주저없이 따라가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교통사고나 성폭행, 재난 등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침투 증상과 회피적 행동이 1개월 이상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서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각성 증상이 증가하고 외상과 관련되는 자극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증상은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지연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침투 증상과 회피적 행동이 1개월 이내로 나타납니다. 즉, 외상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1개월 이내에 특징적인 불안, 해리성 증상 및 기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증상은 적어도 2일 이상 지속되며 외상성 사건이 종결된 후 4주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명이 바뀌게 되죠. 다섯 번째, 적응장애입니다. 확인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부적응적인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리장애입니다. 의식, 기억, 자기 정체감, 환경, 지각 등이 평소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애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통합적인 기능, 즉 의식, 기억, 정체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각 등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일관된 자기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해리성 장애는 외부로부터의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내적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해리성 기억 상실입니다. 시민성 기억 상실이라고도 하며 어떤 외상적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의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거나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한 사람의 내부에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정체감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DSM-3에서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애는 반복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여러 개의 구별되는 정체성이 존재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입니다. 평소와 달리 주변 현실에 대해 매우 낯설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 등 일시적인 자아 감각의 변화로 인해 현실 감각이 장애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아 감각의 변화에는 자기 지각 장애와 외부 환경 지각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리고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이플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간 디자이너 핫투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